자, 이번에는 7번째 강의입니다. 자, 7번째 강의에서는 지난번에 예고드렸듯이 지각동사나 사역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목적격 보호일 때 그 목적격 보호가 동사의 원형인데 그 동사의 원형이 목적 보호인 문장을 수동태로 전환하면 그 동사의 원형이 투부정사로 바뀌어야 된다. 그것이 왜 그러냐?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매 강의 때마다 목차를 보여드린다고 그랬죠. 자, 오늘은 7번째 강의입니다. 자, 지난 6강 때는 보리 목적어라는 공부였고, 자, 그래서 제 7강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He made her clean the room. 그는 그녀에게 그 방을 청소하라고 시켰다. 이게 사역이죠. 사역 플러스 목적 플러스 동사의 원형인데 이걸 수동태로 고치니까 her가 she가 되고 made가 was made 되고 목적격 부분은 그대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대로 오는 게 아니고 동사 원형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to 부정사로 바뀌었죠. 그래서 by him까지 와서 이런 문장이 완성이 되는데 그래서 동사의 원형이 to 부정사로 바뀐다. 그런데 왜 그러냐? 그 부분을 설명을 할 겁니다. 자, 5형식 문형을 수동태로 전환하면 목적격 보호는 주격 보호, 수동태로 형태에서 그대로 형태를 유지하면서 내려와서 주격 보호가 된다고 지난 6강 때 보리 목적어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그런데 방금 설명드렸듯이 이 동사의 목적격 보호가 동사의 원형인 경우 이 목적격 보호는 수동태로 바뀌면서 투부정사로 바뀐다. 즉 동사의 원형이 투부정사가 돼야 된다. 수동태가 되면서. 그래서 아까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clean이라는 동사의 원형이 투부정사로 바뀝니다. 자, 그 이유를 봅시다. 자, 지난번 보리 목적을 설명했듯이 능동태의 완타는 능동태 완전 타동사는 수동태가 되면 완전 자동사가 되죠. 그 다음에 능동태에서 불완전 타동사는 불완전 자동사로 바뀌어요. 그럼 요거는 지금 목적어 있으니까 타동사고 그 다음에 보호 있으니까 불완전이죠. 그래서 불타입니다. 불타가 뭐가 됐습니까? 불자가 됐어요. 그럼 여기에 뭐가 와야 됩니까? 보호가 왔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명심하시고. 자, 그럼 보호는 뭐가 보호를 쓸 수 있습니까? 명사가 주격 보호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형용사가 주격 보호로 쓰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학생들이 그러면 콜렉팅은 동명사고 투부정사인데 이것이 왜 보호로 쓰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죠. 자, 동명사는 동사를 명사로 만든 거죠. 그래서 동명사는 넓은 의미에서 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투부정사도 동사의 원형에다 to를 붙여서 명사적용법의 투부정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명사적용법이 이거부터 명사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동명사나 투부정사가 당연히 주격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 하셔야 될 게 지금 이 문장에서 동사의 원형이 주격 보호를 쓰였죠. 그러면 동사가 주격 보호를 쓰인 거예요. 동사가. 근데 주격 보호는 뭐가 주격 보호를 쓸 수 있다고요? 명사나 형용사가 주격 보호를 쓰여요. 동사는 주격 보호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동사의 원형이 해도 되고 동사가 이렇게 해도 됩니다. 동사가 주격 보호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동사를 명사로 바꿔 놓은 게 이것이다. 그런데 그래서 동사의 원형은 절대 주격 보호가 되지 못한다. 철칙이죠. 영어에서 완전 철칙. 근데 단 예외가 있다. 유사분열문에서는 동사의 원형이 주격 보호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8강에서 이 다음 8강에서 바로 유사분열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유사분열문이라는 문법 용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나라 문법책들에 설명을 안 해놔요. 그리고 유사분열문이 나와 있는 문장을 제대로 설명해 주는 분들이 안 계세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유사부절문을 공부할 것이고, 그래서 수동태로 고칠 때 아까 저 위에 문장을 동사의 원형 써버리니까 동사가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죠? 요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클린이 투부정사로 바뀌는 거예요. 자, 지각동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그 여자가 길을 건너는 걸 보았다. 지각동사 플러스 목적 동사의 원형이죠. 수동태 고치니까 그녀는 그에 의해서 길을 건너는 것이 보였다. 그래서 동사 원형이 수동태가 되면 이렇게 투부정사로 살아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역동사 플러스 목적 과거분사 할 때 어쩌냐? 과거분사라는 것은 이건 형용사의 주라는, 그러니까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는 엄격한 의미에서 형용사입니다. 자, 하나 들어볼까요? 현재 분사 하나 들어볼까요? He is sleeping. 그는 자고 있다. 요걸 주어 동사 일형식으로 봐도 됩니다. 그 다음에 he is sleeping에서 요걸 형용사로 해서 ing가 붙은 뭐뭐 하는이 되잖아요. 는, 뭐뭐 하는 형용사죠. 친절한. 다 니은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주어 동사 보로 봐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는 자는 상태이다. 비동사는 상태를 나타내니까 자는 이다. 자고 있다. 자는 상태이다니까 자고 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이렇게 문장을 파악해도 되고 나누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구분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사는 과거 분사든 현재 분사든 형용사예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여기는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잖아요. 그러니까 주격 보호가 불자의 주격 보호가 형용사 왔으니까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녀가 길을 건너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현재 분사네. 현재 분사도 형용사의 범죄 들어간다 그랬죠. 자, 이 분사가 형용사의 범죄 들어간다는 것을 이 문장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The book is interesting. 그 책은 재미있다. 요건 원래 interest가 흥미를 끌다라는 동사죠. 흥미를 끌다라는 동사에 ing 붙여서 흥미를 끄는 형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현재 분사잖아요. 그 다음에 I am interested in 땡땡땡. 나는 어디에 대해 관심이 있다. 이거 과거 분사네. 그래서 뭐뭐에 관심이 있는 형용사 됐죠. 그래서 분사는 결국은 형용사다. 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현재 분사가 목적격 보호로 나왔죠. 현재 분사는 어차피 분사는 형용사니까 형용사가 그대로처럼 주격 보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동사에 그대로 주격 보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여기 나오네.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는 원칙적으로 형용사다. 그래서 당연히 주격 보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분사에 대해서는 분사 구문을 설명할 때 따로 말씀드릴 거예요. 이 분사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칙은. 현재 분사 있고 과거 분사 있고 3번이 유사 분사라는 게 있어요. 유사란 말을 유사관계 대명사에서 우리 한번 했죠. 사이비 분사, 가짜 분사 또는 준 분사. 그 다음에 이제 갯사역 동사는 갯사역 플러스 목적 플러스 투두입니다. 동사의 원형 안 써요. 갯사역은 투부정사 씁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개가 그 볼을 가져오라고 시켰다예요. 자, fetch라는 동사는 go and bring의 뜻입니다. 가서 가져와라. 자, 제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물건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걔가 여기 있어요. 제가 걔한테 소리칩니다. 야, 그거 가져와. 그러면 bring만 써야 돼요. 그런데 걔가 여기 안 있고 저랑 같이 있습니다. 여기. 저랑 같이 있으면서 제가 옆에 있는 걔한테 야, 가서 갖고 와. 그럴 때는 fetch예요. 그래서 가서 가져오라고 그 걔를 시켰다가 되죠. 그러니까 갯사역은 목적격 보호가 투부정사니까 그대로 그냥 투부정사 수동태 고칠 때 그대로 내려 보내주면 돼요. 근데 이제 다만 갯사역 동사에는 수동태 문장이 그렇게 흔한 편은 아니에요.
무슨 문장이 흔하고 어떤 구조가 뭐 좀 흔하지 않고 어떤 것을 주로 쓰고 이런 것까지는 굳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 글쎄 특히나 갯사역 동사에서는 수동태 문장을 그리 안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책들을 봐도 갯사역 동사가 수동태가 되는 구문은 그렇게 썩 자주 보이진 않아요. 자, 그 다음 이제 사역동사라는 걸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 사역동사도 우리 학생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역동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바로는 세 가지가 있죠. have, make, let. 또 비드라는 동사도 있는데, 이 비드는 지금 완전히 고체니까 옛날 말이 되어버렸으니까 이건 이제 안 쓰고. 그래서 이게 사역동사가 시키다라는 의미다. 근데 have나 make는 지금도 순수한 사역동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 let는 특히나 현대 미국 영어에서는 허락이나 방임의 뜻으로만 쓰여요. 그러니까 let가 사역의 의미로는 거의 안 씁니다. 요즘 현대 영어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또 사역동사, 지각동사 따로 공부할 기회가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그때 기회가 되면 또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역동사는 공식이 두 개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역 플러스 목적 동사의 원형, 과거 분사. 사역동사가 현재 분사를 목적격 보호로 받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쓰면 틀린다. 즉 그는 그 소녀에게 책을 가져오고 있어라고 시키고, 말이 안 되죠. 가져오고 있어라고 시키다. 어차피 말이 안 되니까 문장이 성립을 안 하는 건데, 그래서 사역동사의 경우에는 현재 분사를 목적격 보호로 이렇게 목적격으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각동사는 세 개가 다 가능해요. 동사 원형도 올 수 있고, 현재 분사도 올 수 있고, 과거 분사도 올 수 있고. 나는 그녀가 그 피자를 먹는 걸 보았다. ing가 오면 동작의 진행이나 계속이죠. 그래서 나는 그녀가 피자 먹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이렇게 먹다가 가버렸는지, 먹다가, 뭐 다른 걸 시켜서 또 먹었는지는 모르죠. 아무튼 먹고 있는 걸 본 거고, 요거 먹는 걸 본 거. 그래서 이 문장은 대부분 완료 다 먹었다라는 그녀가 그 피자 먹는 걸 보았다 해서 그 피자를 다 먹었다는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근데 현재 분사가 오면 먹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그 피자가, 이거 eaten이 되어야지. eaten. 피자가 그녀에서 먹히는 걸 보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목적어하고 동사의 원형이나 현재 분사하고 요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능동의 관계다. 목적어 다음에 과거 분사하고 요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수동의 관계다라고 공부를 하셨죠? 얘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녀가 먹는 겁니다. 그녀가 먹어요. 그 다음에 목적어 과거 분사는 얘가 행동을 당해요. 피자가 먹는 행위를 당합니다. 그래서 과거 분사. 그러니까 분사 공부할 때 특히 타동사의 분사는 현재 분사는 능동의 개념이고 과거 분사는 수동의 개념이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다음에 분사 구문 공부할 때 분사 따로 설명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택시 하나를 대기시켜 놓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요게 사역동사인데 ing 왔네요. 현재 분사에. 그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설명한 부분, 요 부분이 제가 틀리게 설명을 했다고 생각이 되겠죠? 근데 실은 여기서 해야 되는 keep 배움입니다. keep. 유지시키다. 그래서 요건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동사 할 때 준사역동사라는 게 있죠? 사역동사에 준하는 것들. expect 기대하다. 기대한다는 얘기는 기대하고 있으니까 은근히 너 뭐뭐 해라 하고 시킨다는 의미가 약간 내포되어 있죠. 원한다도 마찬가지고, 돕다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보다 준사역동사라 그러는데, 이것도 유지시키다니까 일종의 준사역동사예요. 근데 순수한 사역동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keep의 의미니까, 자, keep A 플러스 형용사 하면 A를 어떠한 상태로 유지하다. 자, 봅시다. He kept his room clean 하면 그는 그의 방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했다죠. 그래서 형용사 오잖아요. 형용사 왔습니다. keep을 유지시키는 타동사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좋아하는 영어 사전, 넥서스 영어 사전을 보면 이런 종류의 문장을 써놓고 이게 사역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걸 사역동사라고 설명을 하려면 요 밑에다가 현대 영어에서는 have가 사역동사인 have가 현재 분사를 목적으로 가질 수 있다. 그러나 make라는 사역동사는 아직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make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놔야죠. 이 have란 동사를 사역으로 구분해 놓고 사역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현재 분사 이렇게 써놓으면 이 책을 본 사람들이 공부하는 분들이 아 사역동사 플러스 목적어 또 ing가 오는구나 하고 그럼 여기다 make 써도 맞는 걸로 알겠잖아요. make 사역동사니까. 그죠?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죠? 그래서 특히나 일본 문법학자들이요. 일본 영문법학자들이 별거 아닌 것 같고 지그들끼리 박터지게 싸웁니다. 네가 맞네, 내가 틀리네. 그러니까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 they are a kind of thieves라는 구문이 있어요. 그들은 일종의 도둑놈들이다. 그런데 일본 문법학자들이 이것이 복수인게 kinds가 돼야 된다. 아니다. 이것은 복수지만 a kind가 하나의 부류를 뜻하니까 그냥 a kind 해도 된다. 또 한 사람은 어쨌든 간에 또 어떤 분이 kinds라고 주장한 사람도 셰익스피어 틀렸다. 아니다. 영국의 대문호인 셰익스피어가 틀 리가 있냐. 지그들끼리 완전히 박터지게 싸우다가 결론 안 났어요. 이거. A kind of thieves. 근데 이제 a kind of 다음에 복수명사가 옵니다. 많이. 미국에서 많이 써요. 이게 단수라고 써고 반드시 단수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a group of students 여러 명의 학생들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요 kind를 그룹처럼 보는 거예요. 옛날 영어에서는 중세시대 영어에서는 kind가 무슨 뜻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일본 문법학자들이 박터지게 싸워요. 지금 별거 아닌 것 같고 막. 그래서 일본에서 나오는 영문법 책들이 그렇게 내용이 충실하고 좋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넥서스 오븐샤에서 만든 영일사전, 이번에 영일사전 편찬한 걸 보고 정말 부러웠습니다. 저는. 자, 우리나라 유수의 출판사들 몇 군데 있죠. 영어사전, 한영사전 출판하는 그 회사들. 그거 영어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은 거의 60년대 사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t rains cats and dogs. 자, cats and dogs는 억수같이라는 얘기죠. 비가 억수같이 온다. 이 표현을 미국 사람들한테 이 표현 쓰면 웃어요. 왜? 50년, 60년 전 표현이에요. 지금은 안 써요, 이 사람들.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근데 이런 표현 쓰면 웃습니다. 야, 니 그런 표현 어디서 배웠냐? 니 완전히 할아버지 취급해요. 근데 이런 표현을 영어 사전에서 수어라고 써놓으면 지금 구어라고 써놔야 되죠. S는 문체다. 그래서 이번에 그 오븐샤에서 출판한 넥서스에서 출판한 그 영일사전 이거는 엄청난 인력하고 노력을 기울여서 만든 사전이에요. 완전히 현대 감각이 살아있습니다. 그런 이런 좋은 사전이 시중에 넥서스 출판사에 출판을 했는데 사람들이 종이사전 안 보니까 이거 절판 이제 출판 안 해요. 이건 손해만 본데 뭐 어떻게 출판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요거 넥서스 요 사전 살려면 이제 그 재고를 인터넷에서 팔아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사는데 이제 아무튼. 그런 유수한 그렇게 잘 만들어진 사전에서도 이런 실수라 그럴까 아니면 좀 가볍게 생각했다 그럴까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미국 사람 일본 영어 문법학자들이 이게 사역동사다 아니다 킵이다 라고 싸울 수도 있겠죠. 이제 그쪽 사정을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때 have는 킵의 의무입니다. 무엇을 유지하다라는 뜻의 동사예요. 그래서 택시가 기다리도록 유지시켜 놨다. 그러니까 택시를 대기시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전에서는 요 have를 사역이라고 정의를 내렸지만 우리는 아직은 이것은 사역은 아니다. 킵이라는
유지시키다라는 의미의 keep과 똑같은 의미를 갖는 동사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사역동사하고 지각동사는 또 따로 지금 아직은 그렇게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역동사, 지각동사는 설명할 부분이 몇 개 안 되고 또 대부분은 또 문법책들에서 그런 대로 자세히 잘 설명해 놨으니까 제가 따로 뭐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이 없을 것 같아서 지금 계획은 없는데 혹시라도 그럴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7강은 여기서 끝나고, 자, 8강은요, 유사분열문이란 거 8강 때 공부한다 그랬죠. 이 8강에 나오는 유사분열문도, 유사분열문을 우리가 쉽게 볼 수는 없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나와요. 그러니까, 애들, 고등학생들 공부하는 수능, 모의고사, 책 같은 거, 독해책에도, 책 한 권당 유사분열문 많이 나오면 한 7, 8번? 책 한 권 전체에서. 그래서 자주 보이는 문장은 아닌데, 하지만 번역하시는 분들은 이 유사분열문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학생들도 당연히 알면 좋고. 그래서 8강 때는 유사분열문이라는 걸 공부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